자, 이제 5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편.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죠. 시설관리편 딱 뜨면은 뭐가 뜹니까? 저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 충당금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 안전점검 또 나오겠죠. 네 파트에서 한 개는 꼭 시험에, 또 두 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시설물 안전관리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항상 이 관리법은요, 다른 말 없어도 그냥 업무관리 대상이라는 부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업무관리 대상일 때 보시면 관리 주체들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죠.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입니까? 장기수선계획은 업무 대상 단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에 건설한 사업 주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구분하십니다. 자, 우리 안전관리계획은요,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죠. 하는데, 요 조정기간 단축해서 앞당길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가반수의 서민동의죠. 입주자 가반수가 아니죠. 2번 X네요. 우리가 저기 장기수선계획은요, 3년마다 검토를 하고 필요할 때 조정한다. 이때 그 3년 주기, 조정 주기를 단축할 때는요, 전체 입주자 가반수의 서민동의입니다. 근데 안전관리계획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가반수의 서민동의죠. 그래서 이제 2번이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업무단지에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또 안전점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 즉 보통 3년이죠. 여기에 고려해서 업자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 보시면은요, 안전관리계획 속에는요, 안전관리자 또 안전관리 책임자에 관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쉽게 보입니다. 자, 이제 업무 대상일 때 안전점검, 주택건물 안전점검하죠. 그래서 관리주체가 한다가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반기마다 하죠. 1번 바로 X네요. 업무관리 대상 단지의 관리주체는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매년이 아니고 반기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 연식이 좀 노후되거나 또 규모가 큰 어떤 그런 공동주택은요, 요건을 갖춘 4가지 자들만이 할 수 있다가 또 등장하죠. 오른편 해설편에 나와 있습니다. 16층 이상이거나 또 15층 이하랄지라도 30년 경과되어진 공동주택이거나 또는요 15층 이하로서 시설물 안전관리법상의 등급이 D와 E, CDE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일단 요건을 갖추는 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아시고 다시 본문을 딱 보시면은요 이 안전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한테 통보해주고 시군구청한테도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 재난 등 발생 우려가 있을 때란 부분을 또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근데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딱 받으면 시군구청에서는요, 일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의 조치를 취하고 월 한 번씩 점검을 또 실시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은요, 우리 안전점검과 재난재해 예방병원 이제 매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부분 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안전점검 비용 있죠. 이 안전점검 비용은요, 따로 구분 징수 항목이 아니죠. 안전점검 비용은 우리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순 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입주자 등 거주하는 자가 모두 다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는 그런 식의 비용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가보시면, 즉, 16층 이상이거나 15층 이하로서 30년 경과, 또 CDE 등급받은 공동주택일 때는요, 일단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요, 단지 관리 주체에서 할 때는요, 책임 기술자로서, 관리 직원이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직원이 없다 할지라도 주택관리사나 사보로서 소장 또는 직원이신 분이 점검 교육을 받으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3번, 4번처럼요. 3번, 4번처럼, 아니, 4번, 5번처럼, 아니, 3번, 4번처럼요. 3번, 4번처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1번, 2번 요건을 안 갖추면 위탁을 꼭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한테, 이것을 위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이것은요, 단지별로의 안전점검, 그 대상에 관한 거기 점검권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부분들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고 나머지가 이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규모의 주택일 때 안전점검에 관한 주체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번 4번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일단의 설계 도서 등을 또 해당 관리처에서 다 보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요, 이제 이 아래의 설계 도서를 보관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자, 인수받을 때 사업자한테 인계받은 각종 어떤 설계도서, 장비명세 이것을 이제 보관합니다. 또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 안전점검 결과도 이것도 다 보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그 사용검사 받을 때 그 합리 보고서 있죠. 이것도 이제 자체 보관하게 됩니다. 그 각종 어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리, 시설, 보수 등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력관리와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마감 자재 목록표, 이것은요 우리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들이 거기 공급자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그때 제출하면 요 사용 검사권자가 보관하는 하자 이 보수 책임 마감 자재에 관련되어서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내에서 길게 보관한 사항이 아니죠. 2년만 딱 이것이 뭐 보장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아니네요.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시설별로 이력 관리를 하고 일정한 다음의 서류 등을 공동대 관리정보팀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해야 되는 것 대상 서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각종 어떤 교체 유지 보수 활용 이에 관한 각종 어떤 이력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서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위에 4번에 5번처럼요 이력 관리 서류 중에 보시면 이력명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력명세 2개 있네요. 공사 전후에 뭐겠습니까? 단면도가 딱 보이면 앞에는 또 평면도가 딱 나와야 되겠죠. 평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주요 공사 사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면도가 이미 나왔으니까 평면도가 또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 이것도 암기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이 뜨네요.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장기수선계획, 여러분들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대상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 대상을 보시면 300세대 이상, 또 150발라서 승강기, 150발라서 중앙지역 난방 방식, 또 150발라서 건축화 대상의 복합주택 등이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은요 그와 관계없이 300세대 이상 또는요 세대 구분 없이 승강기 있는 주택 또는 중앙지역 난방 방식 이렇게 딱 나오죠. 또 건축후가 대상의 복합주택이 딱 나옵니다. 나오니까 대상은 틀립니다. 일단 그거 아시고요. 1번 딱 보시면 장기수선계획은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뿐 아니고 리모델링 한 자들이 수립한다 해서 1번 질문 맞는 말이죠. 또 2번 보시면은요. 자, 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보시면 300세대 이상은 다 포함이 되어지고 세대 구분 없이 승강기 또 중앙지역 난방 방식 건축 후가 대상 복합주택 딱 뜨죠. 대상 맞습니다. 자, 장기수선계획은요, 이 사업주체가 수립을 해가지고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관한테 제출하죠. 제출하면 사용검사권자는요, 이것을 나중에 관리처한테 인계해준다. 맞는 말입니다. 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은요, 주요 구조부뿐 아니고, 공용 부분, 우리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공용 부분의 대상으로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5번 보시면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필요할 때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 동의받으면 3년 경과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문장도 맞다고 보시면 맞다 볼 수 있겠지만 엄격히 보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이 아니죠. 우리가 검토한다. 검토할 것이고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도 엄밀히 보신다라면 3년마다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둬야 정확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간의 의미가 4번이 명확하게 X니까 4번으로 보는데 5번 또 엄밀하게 짚어보시면 틀린 지문으로 이 문장과 법령과의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린 지문도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2번 갑니다. 우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장기수선 계획대로 교체 보수하지 않거나 충당금을 용도 외로 쓰면요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보시면 승강기 있으면 다 수립하죠. 맞습니다. 자, 3번 질문 X네요. 해설처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할 때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3년입니다. 일단은 5년 아니죠. 자, 대상은 공용 부분에 대해 수립한다. 맞습니다. 또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구분징수 항목이죠. 관리주체가 소유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또 안전진단 실시 비용도 그러하죠.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구분해서 징수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1번 질문. 근데 사업자가 아니죠.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사업주체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기 관리비 예치금을 대해서 이 관리계약에 공유해서 징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아니고 이제 관리주체가 징수한다 해서 1번 질문이 X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은요, 주요시설 교체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징수한다. 맞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상 중요하죠. 요규, 적사계, 요율은 관리규약, 그 다음에 적립금액과 그 사용은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다 해서 요규, 적사계,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을 실제 쓸 때는 보시면 관리주체가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입대 5개월 거쳐서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또 충당금 적립시기 1년 날, 달, 매달, 사용금사 1년 날, 달, 매달, 매월 다 나왔네요. 1년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관한 교체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미분양되어지면 분양될 때까지 사업자한테 징수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X죠. 요, Q, 적사계라고 했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X네요. 그 다만 단서도 깔아주십시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되었다. 업무 인수인계하기 전까지의 요율은요, 저 민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에 받는 바 특별수선 충당금 요율에 따른다라죠. 만분의 1, 만분의 4, 또 만분의 1 등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자, 적립시기 1년 날, 달, 매달 다 나왔네요. 근데 분양 전환이 딱 되어서 임대사업자가 관리체한테 관련물을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요,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특별수선 충당금이고, 인수인계가 딱 되어지면요, 인수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적사계, 사계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번 상으로 잘 보시면 충당금은요,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항목만 써야 됩니다. 하지만요, 그 장기수선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하자심사 분쟁 조정 비용, 하자 진단 감정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5번은 설명이 되었네요. 자, 5번 문제를 가봅니다.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 찾네요, 지금은요. 자,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과 충당금 징수 대상은 같죠. 그래서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는 다르지만요, 충당금 징수 대상과 수선 계획 수립 대상 같죠. 300세대 승강기 또는요, 지역 또는 중앙 난방 방식 또는 건축과 된 복합주택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2번 보시면은요, 충당금의 적사계를 했죠. 적사 요율은 관리규약, 요구 적립금액과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죠. 해서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위에도 불구하고도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 동의 있으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비용, 하자 진단 비용, 간정 비용으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은 맞네요. 자, 수선 계획은 일단 3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정한다라고 하죠. 4번 X네요. 자, 5번 보시면은요, 입주자한테 우리 충당금은 구분징수 항목, 소유자한테 구분징수하죠. 그래서 소유자한테 징수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5번 질문도 입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비용관리편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